네,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조선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LS증권 이재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코스피 5천 시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혜 섹터가 거론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섹터입니다. 그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우선적으로는 조선업 스스로의 펀더멘탈이 워낙에 조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아무래도 글로벌 조선업종에 대해서 주요 선주들의 발주세는 다소 이제 관망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로는 미 무역대표부발 제재라든지 글로벌 관세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혹은 선사들의 장기 운임 갱신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의 불확실성을 야기를 했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면서 본격적으로 좀 발주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래도 25년도 대한민국 증시 주도 업종으로서의 가치가 계속해서 좀 입증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새 정부 또한 조선업에 관련해서 대단히 좀 디테일하게 공약들을 내걸면서 앞으로 한미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조선 3사의 앞으로 이익 가치성이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열어가는 양상이다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조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인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이 조선에 대한 공약이 어떻게 나왔느냐일 거거든요. 그 공약 부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새 행정부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 왔던 LNG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선박들에 더불어서 북극 항로로 들어가기 위한 쇄빙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규 선박들에 대해서 미래 대한민국의 어떤 조선업종에서의 건조 역량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투자들이 이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새 행정부가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려다 보니까 해상풍력 관련해서 해상풍력 설치선 WTI를 시작을 해서 이쪽에 대한 어떤 내수 시장이 늘어난다는 점, 더불어서 선박 제조 시스템이라든지 중소조선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게 선수 환급 보증 RG라고 있어요.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유도해 준다라든지, 마지막으로는 특수선, 그러니까 방위산업단에서 어떤 군함 건조나 군함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MRO 이쪽에서까지 좀 드라이브를 앞으로 좀 걸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최근 조선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조선 5사의 올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대단히 아웃퍼폼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시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발 제재안이 중국의 해운회사뿐만 아니라 중국산 선박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제재를 좀 가하게 되면서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동안은 저희가 EEDI, EEXI, CIR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에 따른 어떤 일종의 벌점 계수를 산정을 해서 이를 가지고서 이제 규제를 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2028년도부터 어떤 규제가 새로 들어오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 GFI라는 일종의 새로운 인덱스를 제시를 함으로써 요구에 따른 추가적인 탄소세를 매기겠다라는 내용이 지난 83차 회의에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새로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 세계 선박들 중에서 친환경 연료를 대응하지 못하는 선박들이 경제성이 약화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선박들의 가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미래의 선박이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항차 이익, 그러니까 갈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대비 비용을 전부 다 현재 가치화시킨 게 모든 선박의 현재 가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탄소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친환경을 위해서 새롭게 비용들이 많이 할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후 선대들을 그만치 글로벌 선주들이 폐선하거나 혹은 매각해야 될 유인 동기가 커지게 되고요. 그만치 친환경 선박들이 경제성이 많이 부각이 되게 됐다. 특히 그동안은 저희가 LNG 위주의 시장이 다소 좀 만들어져 있었어요. LNG 추진선 위주의 시장이. 그런데 이번에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조금 규제를 넣겠다는 내용인데, LNG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그 화석연료 대비해서 한 19%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벌점은 반을 깎아줘요. 근데 이제는 탄소를 얼마를 매기느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19%의 저감 효과가 있는 LNG vs 그린 메탄올을 썼을 땐 95%, 암모니아를 썼을 땐 99%를 저희가 탄소를 절감할 수가 있어서 이들 선박들이 앞으로 탄소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경제성이 많이 확대가 되게 됐다. 그래서 글로벌 선사들 역시도
LNG로 그동안 많이 조금 몰려가는 추세였다가 요즘 예. 들어서는 초대형 선박들을 중심으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쪽으로도 조금 시선을 돌리면서 국내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조선 3사 그리고 엔진 기업들까지 다들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확장하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양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LNG 선박이 우리나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알려져 있는데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쪽은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어요? 메탄올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LNG 선에 대한 경쟁력은 뭐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될 거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LNG 운반선이 아니라 LNG를 연료로 활용해서 추진하는 LNG 추진선인데 추진선. 그동안은 예. 이제 LNG 추진선이 전 세계 친환경 선박 연료의 대세였어요. 예, 그 이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LNG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항만 인프라에서 LNG를 급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200군데가 넘어요. 예. 근데 LNG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연료인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는 뭐 메탄올이 한 10군데밖에 되질 않고 있고 암모니아는 아직까지 실증 단계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암모니아의 연소 속도를 개선을 해야지 선박의 추진 연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미진합니다. 아하, 다만 예. 요번에 나온 탄소세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신형 어떤 엔진의 개발이라든지 메탄올 암모니아로 한 번 더 스텝업하기 위한 조선업 전체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조금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선에 네, 그렇죠. 그 엔진이 어떤 엔진. 연료를 떼느냐. 예, 예. 네. 그러니까 운반하는 LNG 운반이 아니라 LNG로 연료를 하느냐, 메탄올로 하느냐, 암모니아로 하느냐가 다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추가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주셨으니까 네. 어떤 기업이 여기에 좀 특화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요. 최우선주하고 최선호주하고 그 주가의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까지 네. 진단을 해주신다. 우선은 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역시 저는 HD 현대중공업을 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단순하게 친환경 선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상선들이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추가적인 선대 확대 수요를 취한다라는 데에서는 다들 좀 똑같지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엔진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이 엔진 사업부에서 이러한 신형 엔진들에 대해서 글로벌 기술 개발을 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포지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조선 3사 중에선 저는 이제 최선호주는 밸류에이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네, 삼성중공업에 관련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중공업이 1분기 때 현대나 한화에 비해서 실적의 서프라이즈 폭이 좀 덜 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건조 역량이 올라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믹스 자체가 다소 조금은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모자랐던 이슈가 있었는데 요번 2분기를 지나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다 FLNG라고 해서 캐나다 FLNG 그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가 공정이 개시가 되면서 여기에 더해서 에버그린 쪽으로 넘어가는 컨테이너선 인도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쪽에서 좀 실적이 크게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멘텀 단에서도 앞으로 해상 부유식 LNG 생산 설비 이 FLNG에 대해서 모잠비크, 미국, 아르헨티나 같이 올해 중에 수주가 기대되는 프로젝트들이 대단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를 놓고 봤을 때 조선 3사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좀 최우선시 보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선박 추진 연료의 친환경 전환 모멘텀에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 힌트까지 투자 포인트 각각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LS증권 이재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